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의 주제는 캐드 도면 그리기라고 정했는데요. 일단 뭐 캐드 도면 그리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주제를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 찍었던 영상 요거, 그리고 제가 요 영상 다음에 요런 주제로 영상을 하나 올릴 건데, 이제 연관된 주제다 보니까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좀 중간에 생략된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뭐 VBA는 다들 아실 테고, 정형 형상에 대해서 잠깐 보자면, 정형 형상이라는 거는 형상은 유사한데 뭐 방향이나 치수가 약간씩 다른 도면들을 저는 정형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제가 도면을 몇 개 열어놨어요. 여기 일단 요런 크랭크 밴딩, 뭐 요런 모양의 물건들도 많이들 하실 거예요. 뭐 물론 사이즈랑 방향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두 번 꺾여 있는 물건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요런 이제 네 번 접혀 있는 모자 모양, 뭐 요런 것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뭐 방향이랑 치수는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큰 둘레에서 봤을 때 비슷비슷한 형상일 때 그런 형상들을 저는 정형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 말고 뭐 네 번 접는 카바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다 형상만 비슷비슷하면 이제 쉽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요 관련된 프로그램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을 생각인데,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관련된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하시려면 그 애드인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미 애드인을 쓰시는 분들은 그냥 명령어 XX 누르시면 나올 거니까 거기 있는 거 쓰시면 됩니다. 일단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명령어 XX 하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거고요. 이제 밑에 이제 화살표 보시면 카테고리별로 여기 1번, 2번, 3번, 4번에서 이렇게 네 가지 유형별로 제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런 크랭크 밴딩이라고 된 거, 그리고 모자 형상이라고 된 거 두 가지가 있고요. 요거를 제가 여기 있는 도면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도면을 복사를 해서 일단 간단한 선정리만 좀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이런 거 좀 지워주시고요. 이 높이 값은 꼭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높이 값을 꼭 찍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두 번 밴딩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밴딩은 밑으로 내려가는 밴딩이죠. 밴딩 금형이 이 아래쪽에서 누를 거고요. 두 번째 밴딩은 올라오는 밴딩입니다. 밴딩 금형이 위에서 누를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를 여기 있는 두께선 두 개를 가지고 요 방향을 지정을 해줄 건데, 내려가는 밴딩선은 DF 레이어로 바꿔줍니다. 요거 선택하시고 여기서 DF 하셔도 되고, 명령어 DF 하셔서 이렇게 보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밴딩은 DG 레이어로 바꿔줍니다. 그런 식으로 바꿔 놓으시고, 두께를 약간 보겠습니다. 두께가 3T네요. 그 다음에 복사 하나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전개를 할 건데, 아까 XX 하셔서 창 띄우신 다음에 크랭크 밴딩이죠. 요거 누르시면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요. 누르면 누를 때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는 지금 수직 방향이니까 수직으로 놓고, 플랜지 높이가 요거죠. 43 찍어주시고, 기준면 이렇게 찍어주면 금방 전개를 해줍니다. 이게 뭐 손으로 해도 오래 안 걸리는 간단한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고 좀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뭐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사해서 간단하게 기본적인 선정리만 꼭 해줍니다. 높이는 꼭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두께는 2T네요. 내려가는 밴딩, 올라오는 밴딩이죠. 내려가는 거는 DF, 올라오는 거는 DG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사하셔가지고, 요거는 수평이니까 수평, 높이는
요거 이렇게 하시면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요것도 모자 모양은 사실 요거랑 똑같죠. 여기 사실 반대쪽에 똑같이 플랜지가 한 번 더 있으면 요게 모자 모양인 거니까 원리는 똑같습니다. 요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선정비만 해주는데, 두께는 1.6이네요. 여기 찍고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요것도 이제 지금 두 개 선들을 다 레이어로 바꿔줘야 되는데, 안쪽에 있는 게 내려가는 거고 바깥쪽에 있는 게 올라오는 거네요. 그러면 얘가 내려가는 밴딩, 얘가 올라오는 밴딩, 여기도 얘가 내려가는 거, 얘가 올라오는 겁니다. 얘한테 이 밴딩 선 방향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얘가 이걸 보고 전개를 뜨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이것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모자 모양 눌러서 수직하신 다음에 높이를 요거 찍어 주시고 하시면 이렇게 해줍니다. 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손으로 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안 나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카바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지고 와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선정비만 해주면 됩니다. 높이를 찍어 주시고 다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선정비 하신 다음에 이게 복사 하나 하시고, 지금 이게 위에서 본 모양이니까 올라오는 밴딩인 거죠. 그리고 높이는 18이고 두께는 2t입니다. 두께는 뭐 이걸로 찍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태에서 이거는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요 카바인데요. 이거 누르시면 내려가는 밴딩, 그리고 올라오는 밴딩이 있고, 여기 이제 S라고 된 거랑 F가 있는데, F는 당연히 플랜지, 그리고 S는 두께 신축입니다. 이제 빡치게 하기 때문에 이제 한쪽에서 빼줄 건지 양쪽에서 빼줄 건지 이걸 결정을 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빼면 될 것 같아요. 높이는 요거 찍어 주시면 되고, 기준면은 요거죠. 하면 전개를 펴줍니다. 모서리는 양쪽에서 뺐기 때문에 릴리프 컷이 없는 거고, 밴딩 치수는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긴 한데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선정비만 해주겠습니다. 된 것 같아요. 이것도 복사를 하신 다음에 두께가 얘는 2t네요. 얘도 이 상태에서 다시 XX 하신 다음에, 얘는 지금 밴딩이 내려가 있죠. 그러면 DF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모서리 신축을 제가 긴 쪽만 한번 해볼게요. 긴 쪽만 하고 높이는 요거 찍어주시면 되고 기준면 하시면 내려가는 밴딩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께를 한쪽만 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서리 밀리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일단 한 칼 밴딩하는 박스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화가 있는데 요거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일단 요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선정기만 잠깐 해줍니다. 요거는 일단은 뽑아야 될 치수가 당연히 높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랜지가 있어야 됩니다. 안쪽 플랜지 여기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선정리는 기준면만 남겨놓고 다 지우시면 됩니다. 그냥 네, 된 것 같아요. 요것도 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XX 하시면 요거는 세 번째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보시면 사진 누르시면 뭐 이렇게 올라오는 밴딩, 내려가는 밴딩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오른쪽 아래에 코너 처리라고 된 게 있어요. 0도라고 누르시면 뭐 요런 형상으로 전개를 해주고 45도 하면 요런 형상으로 전개를 해주는데 아마 대부분의 업체에서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하긴 할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많이 쓰는 거는 요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신축도 보통 긴 쪽에서 많이들 빼시는 것 같고요. 옵션은 이렇게만 설정을 해 놓고 지금 요거 방향이 잠깐 보겠습니다. 얘는 올라오는 밴딩인 것 같아요.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죠. 올라오는 밴딩인 상태에서 밴딩 높이는 요거고요. 플랜지는 요겁니다. 그 다음에 기준면은 요거죠. 이렇게 하시면 뭐 좀 쉽고 빠르게 전개를 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지고 와서 기본적인 선정기만 해줍니다. 높이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 플랜지 이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면은 뭐 요거 보강기 용접자리는 마킹만 일단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부싱이니까 기초만 있으면 됩니다. 요거는 루버는 나중에 2차 가공 따로 하기 때문에 레이저 딸 때는 필요가 없어서 일단 다 지우겠습니다. 일단은 선정리가 된 것 같고요. 얘도 복사를 한 다음에 얘도 지금 올라오는 밴딩이죠. 올라오는 밴딩이니까 이렇게 놓고 이번에는 제가 0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0도로 놓고 플랜지 높이가 요거 제가 이게 두께가 똑같나요? 이것도? 얘는 1.6T네요. 그리고 안쪽 높이는 15, 18에 15, 그리고 기준면 이렇게 뭐 쉽게 전기를 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제가 모델링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45도가 아니라 0도로 전기를 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45도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업체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거는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도화를 전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1단 커버 관련을 해서
여기 카바가 있고 여기 이제 뭐 보강대 모자 형상 밴딩이라고 된 게 있는데 뭐 요거는 별거 아니에요. 지금 요런 모서리 요런 보강대 같은 게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 보강대가 500에 50이라고 했을 때 플랜지 높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기준면 이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강대를 떠주는 거예요. 이건 별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쓸 때 뭐 사실 요거는 제가 별로 쓸 일이 없고 뭐 요거랑 요것도 뭐 어쩌다가 쓰고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제일 많이 쓰는 경우가 제가 이거를 제일 많이 쓰는데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이제 프레임 같은 거 하시면 제가 이제 웍스 도면 하나 열어놨는데 이게 지금 파이프 사이사이에 지금 카바들이 다 용접이 된 거예요. 지금 모델링 상으로는 밴딩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제 사실상 밴딩을 4칸을 해서 파이프 사이사이에 용접을 해야 되는 물건인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전기를 뜨는 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는 노가다성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할 때 제가 이제 요거를 제일 많이 씁니다. 일단 뭐 요 모델링 상태에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뽑아 놨습니다. 뭐 요거 뽑는 거는 뭐 어려운 일 아니니까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를 이제 카바니까 이제 4칼 접는 카바로 전개를 다 떠야 되겠죠. 요거를 좀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뭐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제가 몇 개만 한번 하겠습니다.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일단 뭐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줄을 세워 주시는 거예요. 줄을.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기를 피는 스타일이라 이렇게 한 줄로 쭉 세워 놓습니다. 다음에 명령어 XX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아까 그 창이 뜨죠. 그러면은 여기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게 지금은 프레임 사이사이에 용접을 할 카바기 때문에 모서리 신축을 양쪽에서 빼줄 건데 두께만큼 빼면 안되고 좀 더 빼야 되겠죠. 비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5mm 정도 빼는 편입니다. 뭐 물론 파이프가 두꺼우면 더 뺄 수도 있고 적으면 덜 뺄 수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파이프가 좀 크기 때문에 모서리 플랜지도 제가 한 20 정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파이프 사이에 집어넣는 카바기 때문에 1대1일 때는 용접할 때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0.5에서 1 정도 이렇게 빼주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사방에서 1mm씩 해서 토탈 2mm를 빼줘서 작업을 합니다. 여기 이제 기준면 신축이라고 된 옵션을 한 면당 1로 놓고 기준면 선택. 일단 두께가 요거는 뭐 2T로 작업을 합니다. 보통. 다시 들어가셔서 올라오는 밴딩으로 해야 되겠죠. 레이저 마킹을 해야 되니까. 그 상태에서 똑같습니다. 이게 뭐 카바 수만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뭐 파란 색깔로 -1, -1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모서리에 신축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이게 나중에 필요 없을 때는 그냥 지워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원래 치수가 860이었는데 용접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2mm를 빼서 858로 모서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작업을 할 때는 사실 요거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거를. 그리고 이제 도화 같은 것도 좀 손으로 피기 귀찮거나 그러면 요걸로 하는 편이고 어쨌든 잘 사용하시면 실무 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는 기능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